니체가 자라투스트라를 통해 들려주는 웃음과 망치와 열정의 이야기. 오늘날 더없이 소심한 자는 묻는다.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러나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묻는 유일한 자이자 첫 번째 사람으로서 묻는다. 어떻게 하면 사람은 극복될 수 있을까? 자, 이 말씀드린 이제 진은영의 책인데 제가 저 뒤에 꽂아놨었거든요. 가까운 곳에 두면서 찾아보지는 않고 지금 갖고 왔는데 요런 이제 낙타사자 그 유명한 부분 요런 거 이제 그림으로 해가지고도 했고 재밌는 책이에요. 그래서 유아용 이런 걸로 썼는데도 유아는 아니고 당연히 유아는 아니고요. 이 청소년용으로 썼는데 아모르 파티 이런 것도 알기 쉽게 되게 설명이 잘 돼갖고 제가 어디 가서 이제 니체에 대해서 아는 척할 때 뭐 주로 강의실이겠네요. 아마 그 진은영 시인의 진은영 철학자의 교수의 독법을 아마 빌린 적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 쓰는 진은영하고 철학 공부하는 진은영은 묘하게 공존을 잘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진은영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었고요. 그 웃음 관련해서 이제 더 와서 문학에만 이제 한정을 하자면 제가 아까 이제 저는 이제 뭐 전공이 노문학자니까요. 러시아 문학 박사니까요. 논문을 쓴다면 이 웃음과 관련해서는 체홉의 드라마에 대해서 쓰고 싶은데요. 아주 어릴 때 이제 체홉 수업을 들을 때 대학원에서 그 기말 보고서로 체홉의 드라마하고 그 프랑스의 실존주의 드라마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고도를 기다리며 베케트의 그거를 이제 비교를 해서 썼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거를 엮어주는 키워드도 결국 웃음이었거든요. 근데 웃음이라는 게 이런 극장내에서만 물론 잘 표현되는 건 아니에요. 아리스토텔레스를 맨 처음에 얘기를 했지만 그건 이제 그때 문학 형식이 그렇게 발전해서 그렇고요. 소설도 충분히 이제 그게 가능한데 어쨌거나 이제 그러게 저러게 다 따져보면 장르를 불문하고 조금 사적으로 조금 짚어보면 프랑스와 라블레의 가르강티아와 팡타그리엘 이런 소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슷하죠. 르네상스 시대에 보다 많이 알려진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 이런 것들 뭐 다 웃음의 측면에서 근대를 열었다고 할 수 있는데 돈키호테는 그래도 마지못해 쬐끔이라도 웃을 수가 있었어요. 아주 못 웃은 건 아니에요. 네. 근데 가르강띠와 팡타그리엘은 프랑스와 라블레라는 의사이기도 한 소설가가 쓴 거였는데 제가 줄여서 갓방이라고 했었는데 이 갓방은 정말 너무나도 어려워가지고 도저히 웃을 수가 없었어요. 비슷하게 이제 이 무렵에 쓴 이런 이제 지적인 고전들이 있는데 트리스텀 샌디 이런 것들요. 그거 너무 사실 소문은 무성한데 사실 작품을 읽었을 때 향유하고 읽기는 너무나도 힘들고요. 그냥 이제 의무적으로 하는 독서의 이제 대상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림은 그려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르강띠와 팡타그리엘 같은 경우에는 바흐진의 박사 논문 주제였기 때문에 또 한번 이제 상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세기에는 소설이 정말 많이 써지고 소설이 중심 장르였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많은 웃긴 소설들이 또 나왔는데 아마 허먼 멜빌의 그 필경사 바틀비 제가 볼 때 요즘의 관점에서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멜빌이 되게 웃긴 게 모비딕은 하나도 안 웃기잖아요. 모비딕이 어디가, 그 정황 자체가 웃길 수는 있겠죠. 고래한테 복수하겠다고 그렇게 달려간. 근데 그걸 되게 비장한 비극으로 쓴 게 이제 모비딕인 거잖아요. 근데 바틀비 같은 경우는 시종일관 너무나도 격하게 웃겼던 걸로, 들레즈 말대로 이제 그렇게 읽히는 소설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이제 고골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도스옙스키는 뭐 그 자체가 웃음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근데 이제 도스옙스키 소설에서 웃음이 중요하다. 혹은 도스옙스키 소설에서는 웃음이 없으면 안 된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그 니체의 말하고 똑같아요.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인물들이 처한 정황, 이때는 그들의 성격도 포함해요. 도스옙스키 소설은 한편으로는 성격 비극이니까요. 그 라스콜리니코프는 그렇게 생겨 먹어가지고 그런 이제 비극의 주인공이 되는 거잖아요. 이반 까라마조프도 마찬가지고, 니콜라이 스타브로긴도 마찬가지죠. 걔네들은 그렇게 생겨 먹어서 백치 속의 로고진, 뭐 나스타샤 필리포브나 이런 인물들도 원체가 다 센 캐들인 거예요. 요즘식으로 하면 센 캐들여가지고 그 이제 비극이 되는 건데 너무나도 모든 것이 비극이기 때문에 이 비극을 웃음을 통해서라도 중화하지 않으면 이건 도저히 견뎌질 수 없는 어떤 삶의 풍경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스옙스키는 절대 웃음하고 뗄 수가 없고 이런 그 비극적 캐릭터가 많은 만큼이나 희극적 캐릭터, 광대라고 지칭하는 그런 캐릭터도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20세기로 가면은 이제 말씀드린 체호프 드라마들, 그리고 이제 실존주의 드라마라고 했을 때 제가 염두에 둔 거는 사르트르의 무덤 없는 주검, 그 다음에 알베르 까미의
종류의 희곡 중에 오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대학 때 있고 굉장히 충격 먹었던 이제 그런 작품인데요. 한 번씩 다 뒤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해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그 어머니가 그다음 딸하고 같이 그 으슥한 곳에서 이제 그 여관을 하고 있는데 손님들을 이렇게 죽이고 강도짓 해갖고 먹고 살거든요. 근데 어느 날 오래전에 떠났던 이제 아들 그리고 오빠죠 돌아왔는데 그걸 못 알아보는 거죠. 뭔가 약간 초분이 있었지만 아무튼 그렇게 이제 펼쳐지는 말랑땅 뒤.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오해가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생겨나는 희비극, 이 비극을 다뤘는데 희비극이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서 압도적인 텍스트는 역시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가 아닐까 싶은데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모든 의미를 뭡니까? 다 이렇게 지워내는 거죠. 지우고 무의미로 가는 거고 모든 논리를 다 이렇게 격파하고 와해해서 무논리의 논리로 그러니까 무의미의 의미로 무논리의 논리로 이렇게 가서 이제 구축된 어떤 폐허 위의 어떤 세계상 이제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거를 이렇게 문학적으로 잘 표현하고 뭐 연극적으로 그건 또 이제 연출가나 배우의 또 몫이기도 할 텐데요. 훌륭한 작품으로 이 주제에서도 한번 다뤄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20세기 소설 중에 카프카, 쿤데라 이런 사람 당연히 뽑을 텐데요. 그 토마스만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그 카프카 소설의 어떤 유머러스함은 너무 잘 드러나죠. 비슷한 시기에 그 토마스만의 너무나도 진중하고 무겁고 엄숙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로베르트 발저를 넣을 수 있을까요? 제가 발저 소설을 제대로 안 읽어서. 그리고 이제 이런 식의 무거움에 여기서 지금 안 보이나요? 이런 식의 무거움에 저 위에 여러분 제 손가락에 가리키는 곳에 저 회색 있잖아요. 반이 회색인 거. 저거 로베르트 무즐의 특성 없는 남자거든요. 쟤는 제가 앞에 몇십 쪽 읽다가 결국 위로 보냈어요. 딱 저기가 딱 제 자리예요. 옆에 있는 건 뭐 까미 전집이거든요. 저건 읽은 책이고요. 전집은 저건 진짜 읽은 거고요. 저 옆에 건 안 읽은 건데 저런 이제 독일식 어떤 독일 문학식의 진지함, 오스트리아 독일 같이 우리가 엮어갖고 얘기를 하면은 네, 그런 이제 진지함에 말하자면 이제 철퇴를 가하는 어떤 웃음의 힘,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카프카 문학에서 보는 것 같고, 카프카가 체코 작가라는 걸 까먹어요, 그죠? 까먹어요. 근데 카프카는 체코 작가입니다. 독일어로 썼고, 독일어 동문과에서 다르죠. 근데 카프카는 체코 작가였다. 그에 반해서 이제 그에 반해서 쿤데라는 역시나 체코 작가인데 이 사람은 어느 나라 말로 썼죠? 체코 말로 썼잖아요. 근데 그러고서 이제 프랑스로 망명한 거죠. 그죠? 프랑스로 가가지고 다 프랑스어로 바꿔가지고 번역을 해갖고 내 작품의 이제 최종본은 프랑스어다. 그리고 자기는 프랑스 작가이고 싶어 한 거잖아요. 쿤데라가. 근데도 이제 우리의 어떤 머릿속에서는 체코 작가로 이제 각인되는 측면이 있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카프카의 후예로 이렇게 이제 저희들한테 적어도 저는 그런데요. 카프카의 후예로 쿤데라 이렇게 되고 이제 체코 문학의 어떤 정통성. 그러니까 어느 말로 썼느냐 보다도 이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카프카 같은 경우에도 독일어 문화권 독일어로 썼지만은 유대인이라는 정체성도 저는 꽤 강하게 이렇게 와닿아 가지고 좀 더 복잡하고요. 여하튼 이제 카프카의 어떤 유머러스함 그다음에 카프카의 단식광대 이런 거 되게 재밌었는데 이문열이 한강 노벨상 수상 얘기를 하면서 채식주의자 읽었을 때 카프카의 단식광대 떠올렸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개간지에 있는 소설을 다 찾아보셨다니 그것도 놀랐고 이문열. 그 다음에 또 그거를 읽고서 카프카의 단식광대를 떠올렸다는 점에서 한 시절에 정말 대단한 작가였잖아요. 이문열이. 앞으로 문학자 쪽으로 어떻게 평가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단식광대를 저도 어릴 때 굉장히 재밌게 읽었었거든요. 되게 인상적인 그런 이제 소설인데 그건 이제 카프카를 얘기를 할 때 다시 상기돼야 될 대목인 것 같고요. 또 하나 덧붙이고 싶은 작가는 보르헤스인데요. 칸트가 웃음 논의를 할 때 결코 웃지 않았을 것 같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보르헤스도 그런 것 같아요. 보르헤스식의 농담과 웃음이라는 것도 굉장히 건조하고 지적인 그런 것들. 저처럼 이렇게 마구 웃어대면 안 되겠죠. 저는 웃음이 되게 많은 편인데 이렇게 웃지 않으면서 되게 근엄하게 웃지 않으면서 근엄하게 웃음에 대해서 지적으로 조곤조곤 논증하는 거죠. 이제 보르헤스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텐데 역시 보르헤스는 어렵다. 네, 역시 어렵다. 그리고 여러분은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웃기다, 우습다 의 반대말은 뭐죠? 슬프다?
또 진지하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웃음이라는 거는 두 가지의 그 반대 정조를 같이 갖고 간다. 웃음, 웃기다, 우습다와 슬프다. 또 반대로 진지함을 깰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웃음. 슬픔을 중화시킬 수 있는 거, 달랠 수 있는 거, 그것도 웃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영화가 뭐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그것도 뒤에다가 이렇게 막 써놨던데, 뭐 조커 얘기도 써놓고 뭐 이렇게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그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해서 안톤 시거 있잖아요. 하비에르 바르뎀이 이렇게 정말 끔찍한 단발머리를 하고 나와가지고 이제 열연했던 그 영화인데, 거기서 우디 에럴슨이 하비에르 그러니까 안톤 시거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 친구는 뭐 잔인하다 어떻다 이런 거를 떠나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대사로 들어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걸 떠나서 그 친구는 유머 감각이 없다고. 유머 감각이 없는 사람하고 얘기하는 건 너무 힘든 거잖아요. 걔는 너무 잔인해, 포악해, 이거보다도 더 무서운 말이 그 사람 유머 감각이 없어 인 것 같기도 하고, 학창 시절에도 이런 선생님들이 덜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사뭇 되게 진지하시고 엄격하시고, 네, 그 초중고라는 거는 아주 많은 선생님들을 만날 수 있는 아주 좋은 공간이었던 것 같은데, 그분들이 다 악했던 건 아니에요. 다 무서웠던 건 아니에요. 근데 너무 진지하시고 엄숙하고 이제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도 좀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지금 막 해보고요. 이거 보다가, 왜냐하면 그렇게까지 진지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쓸 때 법륜스님의 즉문즉서를 되게 많이 들었나 봐요. 어떤 큰 일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사실 그게 그렇게 큰일이 아니야 라는 걸 받아들이면 되거든요.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죽음인데 나의 죽음은 내가 겪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게 이루어지는 순간 내가 없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가장 가까운 사람의 이제 죽음인 건데, 당연히 무섭죠, 그죠? 당연히 무서운데, 그 무섭고 큰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거리를 둘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거리를 둘 수 있는, 거리를 두는데 필요한 일종의 방법론적 기제가 바로 웃음일 수 있다.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는 여왕의 책을 다시 한번, 니체의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웃음과 망치와 열정의 책. 웃음과 망치와 열정의 책. 웃으면서 망치로 네, 그 비극적 운명을 깨부셔야 되나요? 그런 열정이 필요한가요? 네, 아무튼 이 책 한번 읽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 그림이나 사진도 많이 나오고, 이제 당시의 어떤 역사적인 배경 이런 것도 좀 설명이 되고, 아이고 쿠베르탱 남작도 나오고 그러네요. 네. 자, 웃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봤고, 이게 학적으로도 조금 진척이 돼가지고 뭔가 조금 결실을 맺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찍은 것이기도 하고, 지금 잘 보이시죠? 그죠? 제가 스카프를 사가지고 자랑하려고 하나 찍은 것이기도 합니다. 웃음에 대한 얘기였습니다.